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방송 1시 30분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한화로 9,600만 원을 돌파했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때가 결과적으로 딥, 바이 더 딥 늘 말씀드리지만 딥은 파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딥에서 공략하지 못하면 큰 성과는 올릴 수 없다라는 이따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미국 민주당 해리스 캠페인에서 리플에 접촉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가격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될 것은 바로 역시 바이 더 딥 파인 구간에서 공략하는 것이 최상이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557.7원 이때 다들 400원, 300원에서 입 벌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300원까지 떨어지려면 이게 386원까지 내려갔었던 과거에 2022년 7월에 이때 383.9원까지 2022년 7월에 있었던 40년 내 최고치였던 CPI 최고치였던 9.1이라는 40년 만에 최고였던 9.1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만이 여기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전반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허황된 꿈을 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바이더 딥도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쭉 연결시켰을 때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복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파란색 지금 동그라미들이 다 딥입니다. 딥. DEEP가 아니라 DIP입니다. DIP는 파인 곳이란 뜻입니다. 파인 곳에서 공략하지 못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없다. 근데 파인 곳이 조금 더 크게 파였죠. 조금 더 크게 파였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 빨간색 분위기니까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과거 이때 지금 한참 이 파란색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이런 당시에는 이쪽 동네를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저 파란색 동그라미 때 승부를 보는 것이 나중에 큰 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제가 빨간색 완만한 상승선 그리고 있는 이런 차트는 없어요. 이더리움 올라갔습니다. 물론 더 올라가겠지만 일단 올라갔어요. 비트코인도 올라갔습니다. 솔라나도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왜 리플만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진짜 막차 탈 기회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FOMC 금리 인하 이슈 저는 여러분께 충분히 공부를 시켜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투자적인 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진짜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오르고 나서 너무 올라서 못 사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는 그만 들어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 캠프는요. FT는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에 접촉하고 있다.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선거 캠프가 최근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접촉을 시도한 기업 중에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랩스 등이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접촉했다고 해서 기부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암호화폐가 자산 클래스로서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SEC 의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물론
SEC 의장도 겉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다고. 근데 분명히 리플랩스가 SEC 소송에 걸렸을 때 리플이 SEC에 합의 조건으로 걸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SEC처럼 정말 지저분하게 벌금 뭐 얼마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플은 뭐라고 했냐면요. Regulatory clarity. 리플의 합의 조건은요. 돈이 아닙니다. 규제의 명확성을 지켜달라. 그리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 두 마디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리플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해달라는 것이고 규제 명확성. 앞으로 암호화폐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리플랩스가 미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이라고 생각된다면 규제 명확성 한번 외쳐달라. 그리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번만 외쳐달라. 그 두 개면은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 두 개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 그런 겁니까? 근데 해리스 캠프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약간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4년째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SEC가 리플에 2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20억 달러. 합의금으로 2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요. 20억 달러가 게으름입니까? SEC가 그랬다고요. 민주당이 그랬다고요. 너네들이 뽑은 민주당 출신의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그러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건가? 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나? 리플랩스 A 그룹이 있고 리플랩스 B 그룹이 있나요? 똑같은 기업인데 이쪽에서는 냉대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기업 접촉하고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해리스 캠프의 이야기 말씀 저도 모르게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맞잖아. 여러분을 대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리스 캠프에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쳐 그냥 그러면 모든 게 제가 한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SEC 의장이 사라지면 이분만 사퇴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모든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뭐 악플 달고 싶은 마음 다 해결돼요. 네, 남 핑계 대고 싶은 마음 다 해결된다고요. 여러분이 암호화폐로 그동안 스트레스 받던 거 다 해결된다고요. 이 사람만 사라지면. 뭔데 자꾸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암호화폐 판에서 깽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좀 스탠스를 바꿀 용의가 있나 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마련이고요.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바이든 후보 당시에 리플 CEO를 직접 초청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점 경청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바이든 후보 때 개최했잖아요. 그때 리플 CEO 직접 가서 이야기했어요. 좋았다고요. 그럼 해리스 현 후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해리스잖아요. 이제 바이든은 지나갔고 해리스 현 후보는 본인 당에서 임명한 SEC 의장의 게리 겐슬러입니다. 소송이 걸린 피고 기업인 리플에 접촉을 했어요. 물론 리플 모두 응답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접촉을 했다고요. 내가 싸움을 건 집단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결론 내겠습니다. 결국 리플랩스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의 대세가 된다는 방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기승전
리플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송 걸고 본인들이 4년간 괴롭혀왔고 SEC 의장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해리스는 진짜 일반인이라면 면목이 없어서 못하겠다.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리플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 리플에게 접촉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산업의 대세가 된다는 방증이 될 것이고 미래가 궁금하니 네? 이제 본인들도 당선된다는 걸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비전이 궁금해요,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니까 선도기업인 리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EC 의장이 자연 도태되는 그런 방식의 접근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책임져야죠. 내 자식 잘못한 거 왜 다른 사람이 책임지죠? 민주당에서 발탁 안 했나? 어쨌든 민주당 출신의 제가 좀 체크해봐야 되니까 팩트체크를 민주당 출신의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죠. 어쨌든 결론은요. 어쨌든 고무적이다. 그걸 충분히 이해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SEC 의장이 갱생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의 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갱생이 불가해요. 그냥 사라져 주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참여를 하시든지 그건 다음 이야기고요. 일단은 지금 해리스 캠프도 급하고 우리 리플은 급할 거 없죠. 이미 작년에 약식 판결을 승소로 따놨어요. 약식 판결이 그대로 최종 판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짱 부리는 사람이 SEC 의장이에요. 마치 본인이 이겼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은 대중들은 뭔가가 뭐 질 것 같고 리플 300원 400원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막 리플 300원 떨어진다 100원 떨어진다 이렇게 가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드물게. 그런 분들은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에 호도 당하기 쉽다고요. 대중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같은 대중은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치인들이라든지 저런 분들이 말을 헷갈리게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금리 인하 시즌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CPI 방송할 때 지금 뭐 어떤 방송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잖아요. CPI가 뭐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대다수의 대중이에요. 왜냐 나 살기 바쁘거든. 내 앞가림 해야 되고 돈 벌러 다녀야 되고 바빠요. 근데 무슨 CPI를 공부하고 있어요? 왜 경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경제를 좀 공부해야지 나의 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깨어있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이제 청취해 주는 것이겠죠.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고무적인 것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접촉했다 이게 알았으니까요. 이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결과는 정치인의 결과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교체 또는 사임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지 이 무지한 우리 같은 대중들은 받아들인다고요. 아 잘렸어? 아 그래? 야 이제 바뀌려나 보네.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무 광고 무 알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무 요구 마치겠습니다.